한 학기 동안 할 내용이 뭔가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과거 이제 뉴턴에서부터 쭉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자, 그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현대제어로 넘어오는 그 단계에서 나왔던 개념을 설명을 할 텐데, 옵티말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어 시스템이 뭔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원래 학부 3학년 때 자동제어라는 과목에서 배운 학생도 있고 못 배운 학생도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리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여러분들 가지고 옵티말이라는 걸 들어야 되겠습니다. 요 커크 옵티말 교재 PDF가 있던가요? 네.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책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해를 하려면 이 책에 살 수 있는 사람 사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학적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맨 처음에는 어쨌든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텐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분 방정식이죠. 방정식. 자, 미분 방정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상태 방정식. 스테이트 이퀘이션. 자, 이렇게 됐습니다. 세 개로 이제 우리가 수학적 모델이라는 걸 설명을 할 텐데, 수학식을 이용해서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면 이제 훨씬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은 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학생은 대충 들어도 됩니다. 다른 수업에서 충분히 들었을 거니까. 그래서 시스템이란 거는 입력과 출력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출력이 그렇게 나오는가를 이해를 하려면 이 안에 이제 시스템이란 걸 내부를 시스템의 어떤 안에 요소들의 결합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결합이 어떻게 이제 표현되는가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지만 이제 원하는 출력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 모델을 어쨌든 뽑아내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연 법칙입니다. 이게 자연 법칙에 당연히 이제 표현되는 거고, 그 위에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거를 쉽게 이제 풀려고 하는 게 라플라스 변환이나 여러 가지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해라 그러면 해가 뭐냐? 그죠? F는 MA 우리가 역학에 대한 법칙이죠. 자, 뉴턴의 제2법칙. 또는 스프링을 가지면 스프링에 대한 힘은 마이너스 kx. 이거를 이제 우리는 훅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거는 낙하산의 속도 방해하는 떨어지는 물체에 대해서 속도에서 가해지는 힘, 자, 속도에서 비례하는 다양한 힘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마찰력도 이와 같은 속도에 비례해서 어떤 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물리 법칙이고, 이걸 이용해서 어떤 수식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가속도니까 mx 미분, 두 번 미분이죠. x가 우리가 위치라고 하면 위치를 두 번 미분. 그 다음에 이거는 x는 위치고, 속도는 마이너스 b의 x를 미분한 거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것만 조합하더라도 2차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야지 현재 위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 것에 현재 시간에 대한 해를 어떻게 되는가를 찾는 게 이제 해가 되겠습니다. 이 해를 찾아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력을 가해주고 현상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물론 정확하게 표현은 못합니다. 이제 가정이 있죠. 예를 들면 마찰력을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게는 물리 법칙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속도에 비례한다 해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으로 쓴 다음에 이걸 풀죠. 이제 풀어서 해를 검토해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듭니다. 최적적으로 이제 배우기 전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지만, 상태 방정식 이해를 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어서 지금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다룰 수 있겠지만, 이제 크게는 역학하고 정기적인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두 개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는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를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가 이제 힘을 가하면 가속도가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속도에 대한 변수를 가지고 이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해지는 힘의 원인, 자동차가 질량이 이제 지금 m이고 여기 이제 F라는 힘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속도인데 F는 모든 힘의 합력은 그 결과가 ma 이렇게 표현이 되죠. 결국은 m, x 두 번 미분 이렇게. 그럼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뭐가 있느냐? 힘의 합력을 구해요. 여기 보면 외부에 가해지는 엑셀에서 가해지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저항에서 이제 방해하는 성분이 있죠. 그게 이제 속도에 비례해서 방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m, x 두 번 미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속도는 x의 미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해서 표현한 게 아니라 속도로 이제 표현을 하면 m v 미분은 더하기 b v는 u.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 대신에 속도로 표현하면 1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우리가 표현이 되겠죠. 자, 해를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재 속도 vt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풀어야 되죠. 어떻게 풀까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 예, 라플라스 변환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S, 자, MV가 이제 1이라 하고 있습니다. S에 그 다음에 VS 빼기 V0 플러스 B VS는 US. 자, 이렇게 해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풀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전에 학부 때 다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변환하고 풀면은 되는데, 미분 방정식 이제 요거는 이제 고전 자동제어, 고전제에서 풀던 이런 방식이고, 이제 시간 영역으로 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U가 sin T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는 이게 이제 비선형이 있어요. sin V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까요? 해법이 제너럴한 게 나온 게 없죠. 그런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되는데, 자, 그럼 시간 영역에서 얘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 영역, 라플라스 변환 나중에 하겠지만, 자, 시간 영역에서는 어떻게 풀까요? 자, 1, 2라고 가정하고 V 미분 더하기 V, 여기는 V지. V는 1.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1이 0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푸나요? V 미분은 마이너스 V. 그 다음에 양변 적분해. 얘를 이제 변수 분리를 하죠.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고, 그 다음 t를 넘기면 마이너스 v분의 1 dv는 마이너스 dt 해서 적분하죠. 그렇게 하면 이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이 있으면 이 변수 분리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변수 분리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이제 많이 풀어보면 이제 알아지는 거죠. 2의 t를 양변에 곱하면 식이 성립하죠. 자, 그래서 얘가 뭐냐? 한번 보니까 익스포넨셜의 t 곱하기 v 미분은 2의 t. 왼쪽 항이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v, 뒤에 거 미분하면 v 미분. 맞죠? 위하고 똑같이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로 묶였다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 적분을 하면 E의 t, Vt는 인테그럴 E의 t, dt 플러스 c, 상수 c. 맞죠? 자, 여기에서 자, 요 적분하면 0에서 요거는 t까지라고 하죠. t가 동글레 알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vt는 e의 마이너스 t를 양쪽에 곱하면 e의 마이너스 t v0, c가 v0라 두면 얘 적분하면 여기 더하기 e의 마이너스 t 곱하고 그 다음에 얘 적분하면 e의 t 빼기 1 맞나? 맞죠? 네. 그래서 얘는 1-2의 t 이렇게 되죠. 자, 이걸 풀었는데 결국 이제 시간에 대해서 V의 자동차가 초기 속도 10km로 가다가 쭉 감소하죠 지금. 이거 이따 초기 조건에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얘는 없어지고 결국 1로 가죠 속도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초기 속도가 있다가 쭉 올라가는.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 해가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초기 속도에서 쭉 올라가다가 1로 갑니다. 초기 속도가 뭐 0이었다면 0에서 출발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에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가 얘가 이제 풀어보면 요 2에 마이너스 t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얘가 만약에 곱하기 10배 된다.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갈까요? 여기도 10배, 10배 쭉 해서 결국은 여기에 10배, 10배 이렇게 다 되겠죠 지금. 그럼 10이라는 숫자가 2의 마이너스 t가 1초 지났을 때하고 자 1초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10t는 1초 지나면 2의 마이너스 10 이만큼 더 줄죠. 어느 게 더 빨리 준 건가요? 얘가 엄청나게 빨리 줄죠. 그래서 응답 속도는 얘 숫자가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어디서 왔느냐? 다시 한번 보면 여기는 B가 그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모델에서 나오는 이 물리적인 특성이 결국은 해의 특성을 결정을 짓습니다. 소위 시스템에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라메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템의 파라메타. 자, 그러면 요는 V라고 얘기한 거는 스테이트죠. 우리가 시스템의 중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스테이트 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게 파라메타. 그럼 시스템 스테이트와 파라메타에 의해서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되고 그걸 쭉 푸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시스템에 보면 두 개가 합쳐져 있죠. 이렇게. 그럼 초기 조건이 있죠. 어떤 원래 속도가 10km로 있었다 그러면 얘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그래서 얘를 뭐냐면 트랜전트 리스판스. 일시적인 응답. 그거는 이제 초기 조건에서 결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1로 가죠. 1. 왜 1로 가냐면 여기가 이제 미분이죠. V 미분은 1-V 이렇게 되죠. 식이. 그래서 시간이 무한히 지나면 미분은 0이죠. 그럼 얘가 0 되면 결국 1-V는 0. 그래서 속도는 1로 가는 겁니다. 맞죠? 2차 미분도 마찬가지. 2차 미분 해봤지만 한 번 미분한 게 0으로 가면 두 번 미분한 것도 0으로 가죠. 그래서 미분하면 결국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랍니다. 그래서 트랜전트 리스판스와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응답을 보면 우리가 이제 캐패시터에도 마찬가지 캐패시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을 연결하면 전하가 이동하면서 쭉 이렇게 줄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전압의 초기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전압에서 저항을 가지고 소모를 하겠죠. 자, 그러면 초기 조건에서 응답이 있습니다. 전류의 흐름이.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외부에 배터리를 연결하면 외부에 가해지는 힘이 있겠죠. 자, 그래서 시스템 응답은 자기 내부에 있는 것하고 외부에 가해지는 것에서 합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의 앞에서 자, 응답을 입력, 출력했지만 입력을 가다가 딱 멈추면 얘가 어떤 초기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초기 상태에선 응답 출력과 외부 입력에 의한 출력, 자, 그렇게 두 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 1차 시스템에 대한 응답. 그래서 1차 시스템에 얼마나 빨리 응답을 하느냐, 여기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파라메타가 시정수라고 합니다. 시정수라 해서 시스템의 응답을 얼마나 빨리 응답할 수 있는지를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시정수가 되겠습니다. RC 회로 같으면 타우가 이제 R 곱하기 C 이렇게 되겠죠. 미분 방정식 풀어보면 R 곱하기 C가 익스포넨셜의 그 값으로 이제 정해집니다. 그래서 E에 마이너스 RC분의 1T, 얘는 이제 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게 1이 되는, 그러니까 32.6 정도 될 겁니다. 32.6. 그럼 1 마이너스 32.6% 하면 대략 63.7%냐? 그 정도 올라가는 70%, 대략 70%까지 차는 시간. 자, 그걸 이제 척도로 삼은 겁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응답은 1차 시스템에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한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푸는 방법은 외부에 입력이 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non-homogeneous equ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1이 없이 0이다 그러면 homogeneous equation. 그 얘기는 뭐냐면 homogeneous 하다는 거는 순수한, non-homogeneous는 외부에 입력이 가해지는, 자, 그런 뜻입니다. non-homogeneous는 우리가 변수 분리로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E의 T,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E에 마이너스 T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앞에 자동차 가는 그런 모델에서 지금 이제 댐퍼는 있었습니다. 맞죠? 댐퍼는 바람이나 이제 공기 저항 때문에 생기는 방해하는 힘. 자, 여기는 이제 스프링을 달았습니다. 스프링을 달면은 얘는 뭐에 비례하냐면 우리 세 가지 힘을 했었죠. 가속도에 비례하는 게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속도에 비례하는 여기는 그 공기의 저항. 그 다음에 스프링은 뭐냐면 어떨 때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하냐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위치에 따라서 비례하는 힘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위치에 비례한 상수 K 해서 이거는 후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편에 자, 물체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은 뉴턴의 제2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자, 여기에 가해지는 모든 힘의 합력 보면 외부의 힘, 그 다음에 방해하는 힘, 스프링의 상수, 그 다음에 속도에 방해하는 힘. 자, 세 가지 성분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가속도에 비례하도록.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차 시스템으로 표현되면 얘는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맞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미분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이제 해를 우리가 솔루션을 2의 람다 t 형태로 되더라. 자, 이렇게 가정해 놓고 얘를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풀어보니까 특성 방정식이란 걸 해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를 찾고 쉽게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해서 이제 이 해를 찾죠. 마찬가지 2차 시스템도 시스템 응답은 얘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초기 위치와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출력은. 자, 새로 뭐 에너지가 생성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서 자, 얘를 세로로 세우면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에서 달리다가 노면에 울퉁불퉁한 그거를 이제 최소화하는 이런 이거를 액티브 서스펜션 시스템이랍니다. 자,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이런 모델을 씁니다. 자, 서스펜션이 이렇게 움직이는 위치를 최대한 안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노면이 울퉁불퉁하는 데 대해서.
자, 이게 차량의 질량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외부에 이제 힘이 가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이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하는 그게 이제 하나의 미분 방정식. 자, 마찬가지로 얘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해의 1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해가 2의 람다 t 형태로 나왔죠. 자, 2의 람다 t가 얘가 복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 이게 있나 모르겠네.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이제 복소수 텀은 이렇게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됩니다. 2의 람다 t인데 람다가 실수와 헛수로 나눠지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해서 그러면 얘 알파는 이제 요의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면 되고 알파가 크면 클수록 빨리 수렴할 거고 이 베타는 복소수의 크기는 이게 크면 클수록 주파수가 커지겠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 앞에 있는 거를 숫자를 각각 대입을 해봅니다. 이제 초기 조건도 주고. 자, 그러면 이걸 시뮬레이션 하면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시뮬레이션 하려면 얘를 풀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물론 이제 미분 방정식 푸는 걸 라플라스 변환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 원래 이제 여기는 보면 초기 조건을 빼기, 그 다음에 미분, 1차 미분에도 빼기 해서 초기 조건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데 지금은 내가 뭘 보여주고 싶냐면 초기 조건이 0인 상태에서 입력과 출력 간의 상관관계를 뽑아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쭉 하죠. 두 번 미분한 거는 S제곱, 한 번 미분한 거는 S. 자, 이렇게 해서 입력과 출력 Y 간의 관계를 뽑아내면 다음과 같이 이제 S에 대한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요 익숙합니까? 지금 이 식이?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ft를 설명을 하면 뭐 sin t나 이렇게 되면 얘가 대략 어떻게 된다 익숙하죠. 시간에 대해서 익숙한데. 근데 변환을 해서 s에 대한 다항식으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지금 이게 익숙하진 않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형성입니다. 선형성. 자, 이거는 얘는 만약 얘를 다항식에서 s 4승 더하기 뭐 3s 제곱 뭐 이렇게 분해 뭐 s 제곱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도대체 뭐냐? 여기서는 분석이 안 됩니다. 근데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1대1로 매핑을 해보면 이걸 이해하는데 훨씬 좀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이란 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 자, ft는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0에서 뭐한데 ft의 2의 마이너스 st dt. 자, 요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정의 안 했나? 왜 이렇게 정의할까요? 라플라스 변환. 다 배웠죠? 라플라스 변환은. 안 배운 사람 있나요? 여기? 처음 들어보는 사람. 자, 아마 공부수학 시간에 다 배우는 게 라플라스 변환인데 회로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데 정의를 쓰시면 기억을 잘 못해요. 왜? 이걸 자체를 이제 고민을 안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라플라스 변환 왜 이렇게 정의할까요? 변환이라는 걸 이용을 하죠. 그럼 변환을 하면 여기 보니까 적분이 있습니다. 근데 적분을 했는데 구간이 어디냐면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요. 그러면 이거 뭐 안에는 모르겠지만 1이라는 걸 적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답이 뭡니까? 무한대죠. 그러면 변환해봐야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수학에서 우리가 뭐 어떤 툴을 이용하거나 하면 이 값이 무한대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기의
유한한 값을 가진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유의미한 그 요소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래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게 이제 우리가 선형성 때문에 이걸 쓰는데, 근데 ft가 1만 된다 하더라도 적분하면 무한대인데, 그러면은 유한한 값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에서 어떤 신호인지 모르겠지만 적분을 해서 유한한 값을 가지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렴, 무조건 0으로 가야 됩니다. 맞죠? 그럼 시간이 지날 때 무조건 0으로 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0으로 가는데 원래 신에다가 2에 마이너스 알파 t를 곱해버리면 무조건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곱해진 겁니다. 근데 실수를 곱한 게 아니라 얘 s는 시그마 플러스 제오메가 복소수를 곱해준 겁니다. 이해됐나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얘 변환하면 s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s는 뭐냐? 복소수입니다. 우리 시간에서 t로 표현했죠. 마찬가지 s로 표현하면 얘는 복소수입니다. 복소수에 대한 함수입니다. 즉 복소 함수론입니다. 얘는. 그래서 안 익숙합니다. 이게. 그럼 의미가 뭐냐? 알라 그러면 여기 이제 정의부터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있든지 라플라스 변환해서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S로 막 표현하면 그때부터 머리 아파요. 왜? 뭐 안 익숙하니까. 자, 어쨌든 요 의미는 복소수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변환하는 게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자, 그럼 1부터 한번 변환을 해볼까요? 1, 2에 마이너스 st dt 0에서 무한대. 자, 그 1을 신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t가 0일 때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열었다 스위치 탁 닫는 순간 뭐 많이 쓰이는 거죠. 자, 이걸 변환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적분하면 마이너스 s분의 1, 2에 마이너스 st 0에서 무한대. 무한대 넣으면 뭐죠? 0으로 가죠. 그럼 빼기 0 넣으면 s분의 1. 자, 스위치가 이렇게 동작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런 거는 s분의 1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걸 한번 바꿔볼까요? 2에 마이너스 알파 t. 얘는 묶을 수 있죠. 그러면 2에 s 플러스 알파 t. 자, 앞에 위에서 적분한 거 s 대신에 s 플러스 알파로 바뀌었죠. 그러면 얘는 하나마나 s 플러스 알파 분의 1로 바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시간에서 이렇게 익스포넨셜 주는 놈은 s 플러스 알파, s 대신에 s 플러스 알파로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익스포넨셜 증가하는 거는 플러스 알파죠. 플러스 알파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 되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저놈은 아직 풀려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이제 요거 정도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더 확장해서 복소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소수 중에 알파가 아니라 2에 j 오메가 t를 한번 변환해 보겠습니다. 얘는 뭐죠? 2의 j 오메가 t. 뭡니까? 고등학교 다 배웠잖아. 이걸 뭐라 얘기하죠? 웅신웅신하지 말고. 이 숫자를 이걸 뭐라 하나요? 오물 하죠. 오일러 공식 들어봤습니까? 예. 얘 뭐죠, 그러면? 사인이에요? 자, 얘는 뭐냐면, 자, 여기서 오메가는 회전 속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학을 제대로 안 배워서 지금 보면은 자기가
의문을 품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얘가 뭔지 했으면 다 쓸 수가 있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학을 배워놓으니까 여러분들 쓰려면 못 씁니다. 지금 물리 현상이 있고 지금 여기 뭐 물리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다루는 게 이제 수학인데 얘하고 따로 배우니까 어려운 거죠. 얘가 뭡니까 지금? 오메가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뭐죠? 회전하는 물체에서 각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그렇죠. 얘는 각도입니다. 각도. 그러면 E의 J세타가 뭡니까? 야, 이거 대학원 수업 맞나? 학부생도 물어보면 아는데 자꾸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E의 J세타는 진짜 몰라네.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진짜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건지. 신우상 J세타 얘가 뭡니까? 예?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예, 왜 이렇게 됩니까? 예. 오일러가 이야기한 거. 자, 이의 J 세타라는 거는 얘는 복소수죠. 복소수인데 크기는 분명히 1입니다. 1이고 얘가 위상을 나타냅니다. 그럼 뭐 복소수는 크기와 위상으로 나타내죠. 자, 대표적으로 1 플러스 1 플러스 J는 얘 크기는 얼마죠? 루트 2. 위상은 4분의 파이 45도. 고등학교 다 한 거잖아요. 맞죠? 복소수 배울 때. 자, 마찬가지 얘 크기는 1, 위상이 세타. 맞죠? 자, 그러면 평면에 나타내면 크기는 1이고 위상이 세타. 자, 요게 각도입니다. 그리고 속도로 나타내면 얘가 오메가 t이고. 그럼 t에 대해서 계속 뺑글뺑글 돈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근데 얘가 복소수라 했습니다. 복소수면 x축이 실수죠. 실수. 허수축이 이제 y축이 헛수입니다. 맞죠? 그러면 단위원에서 실수 크기는 어떻게 구하나요? 삼각형에서. 그래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허수를 구하려면 그렇죠. 그거 아주 단순한 겁니다.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E의 J오메가 T가 뭔지는 알겠죠? 자, 다르게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결국은 얘는 코사인 플러스 I 사인 세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얘를 라플라스 변환해 보자는 거죠. 얘는 뭐냐면 지금 알파 대신에 J오메가 복소수로밖에 안 바꿨습니다. 지금 복잡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자, E의 마이너스 ST. 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뭐 됩니까? 그럼 결과가 S 알파 대신에 J오메가입니다.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 J오메가 분의 1. 아주 쉽죠? 지금 어려운 미적분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적분 하는 건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나요? 이제 복소수가 얘는 복소수라 했습니다. S에 복소수가 분모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분모 유리화. 아니, 고등학교 많이 했잖아. 고등학교 안 나왔어요, 전부 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S제곱, 얘는 오메가 제곱, S 플러스 J 오메가. 됐나요? 자, 여기서 실수는 여기서 실수 파트는 S고 허수는 이렇게 되죠. 자, 얘가 뭐였냐면 원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의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얘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각각의 덧셈과 곱셈의 법칙에서 각각 변환되겠죠. 그럼 코사인을 변환하면 이렇게 돼요.
사인은 변화 안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복잡하게 사인너가 이렇게 변화 안 해도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자, 그러면 조금 한 단계 더 나갈게요. 자, 그러면 E의 마이너스 알파 t의 코사인 베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S 대신에 S 플러스 알파로 바뀐다 했죠? 자, 그러면 코사인을 바꾸면 S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분의 S 맞나요? 그럼 S 대신에 알파니까 S 플러스 알파, S 플러스 알파. 자, 이게 이제 이 함수의 변환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의 임의의 어떤 다항식, 2차 다항식은 분자가 S가 있으면 얘는 코사인 성분으로 바뀌죠. 자, 만약에 여기에 S분의 1 한 개 더 있으면 3차. 요 다항식 두 개 서로 다른 게 곱해지면 4차. 막 확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대략 해석을 할 수 있겠죠. 2차, 최소 1차에서 2차로 이렇게 부분 분수화로 나타나면 얘의 응답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봐야 익스포넨셜 또는 코사인 사인으로만 표현됩니다. 그게 조합이 돼가지고 결국은 어떤 복잡한 시그널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응답 특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인을 할까요? 아니면 깨끗하게 딱 당겼다가 딱 놓으면은 탁 쓸까요? 예를 들면 3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S제곱 더하기 2니까 앞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인이죠, 사인. 그럼 얘는 사인이라면 얘 당겨다 놓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안 멈추고. 근데 멈추는 건 뭐 때문에 멈추느냐? 얘 3이 있어서 그래요. 3이 뭐였냐면 속도에 비례한 성분이었습니다. 대략 이 메케니컬을 한 원리를 대략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2가 없다 그러면, 스프링이 없다 그러면 S하고 S 플러스 3이 나오죠. 얘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S 제곱 플러스 3S 5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S 플러스 3, 5 얘는 모르겠지만 S 플러스 A 더하기 S 플러스 3분의 B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A의 얘는 뭡니까? UT였죠. 스택. 얘는 E의 마이너스 3T. 사인 성분에 코사인 성분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2가 없으면 익스포넨셜하게 아주 안정되게 됩니다. 자, 얘를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분의 5. 얘도 마찬가지 인수분해하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A, B. 해서 얘는 A의 2의 T, B의 2의 마이너스 2T. 얘도 사인 성분 없이 됩니다. 자, 근데 3이 아니라 만약에 얘가 1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되면 완전 제곱꼴이겠네. 0.5가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0.5 되면 어떻게 될까요? 0.5 S제곱 더하기 0.5 S 플러스 2. 이건 숫자가 지저분하니까 1을 합시다. 1 2, 4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숫자가 얘보다 훨씬 작아요. 그는 뭡니까? 해를 구하면 S는 S1, S2 금방 안 돼요. 한번 해봅시다. 2A분의 지금 다 합니다. 그 뭐죠? 근의 공식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자 답이 뭡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2 2루트 3 맞나요? 루트 3 j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순간 복소수가 나오죠. 그럼 얘는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드는 거는 실수값인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 코사인 성분으로 주파수는 루트 3으로. 만약에 주파수가 이게 헛수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왔다 갔다 하는 놈으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2차 모델 1차하고 2차씩만 알면 모든 메커니컬 시스템은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다. 자, RLC 회로 마찬가지. 식으로 표현하면 2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되고, 이 2차 미분 방정식이 얘는 이제 키르호프의 전압 전류 법칙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 흐르는 전류에 공급되는 전류는 각각의 세 개로 나눠서 했는 합하고 같다. 이게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입니다. 기계공학에서 똑같은 이런 걸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직렬회로 같은 경우 모든 폐회로의 전압 강하는 합은 0이다. 아주 단순한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전류라 했죠. 자, 얘는 전류가 흐르나요, 안 흐르나요? 캡에서 양판에 우리가 이제 전하를 넣어놨어요. 얘가 띄워놓으면 전류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그렇죠. 근데 언제 전류가 흐를까요? 얘가 언제 흐르냐면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르죠,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흘러요. 언제 흐르느냐? 전압이 시간에 대해서 변할 때만 흘러요. 희한하죠? 그래서 얘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때는 C의 dV, dt 그 비례상수가 캐패시턴스입니다. 그렇게 정의가 돼요. 여기는 코일로 감아놨죠. 자, 쭉 펴가지고 도선을 연결하면 전압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만약에 이제 도선인데 저항체가 하나도 없다면 전압 강화가 없죠. 근데 얘를 꼬아놨는데 이 전압이 걸립니다. 언제 걸리느냐? 전류가 시간에서 변할 때. 그 인덕턴스랍니다. L, di, dt. 얘가 전압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압 전류를 아니까 이 식에서 앞에 있었던 키르호프 전압 전류 법칙 하면 2차 미분 방식 나오겠죠. 그렇게 유도된 겁니다. 결국 보면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서 기계공학에서 나오는 거나 전자회로에서 나오는 거나 결국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속도의 미분에 해당되는 게 뭐에 해당됩니까? 그러면 질량에 해당되는 거는 회로에서는 캐패시터. 그 다음에 자, 저항 성분에 해당되는 거. 이게 뭡니까? 댐퍼에 해당되는 게 R. 맞죠? R분의 1. 그 다음에 적분에 해당되는 거. 스프링이 왔다 갔다 해주게 만드는 인덕턴스. 1대1로 매핑이 됩니다. 이 파라메타가. 그래서 뭐 기계공학에서도 여러분들 막 이렇게 식을 복잡하게 풀면 전자회로에서 이렇게 푸는 거하고 또 똑같습니다. 결국은 움직이는 물체를 다루면 이와 같은 형태로 모두 표현이 가능하고 이 미분 방정식 풀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선형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해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나 속도를 보내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예측을 가능해야 됩니다. 그 예측 가능하려면 내가 x1을 넣었는데 y1이 됐어요. 그 x2를 넣었는데 y2, 요 실험에서 딱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근데 내가 두 개를 더했는 값을 넣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예측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이걸 넣어가 실험을 해야 될까요? 자, 선형 시스템이라면 기존에 있는 두 개를 그냥 더하면 얘하고 같아지는 게 선형 시스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선형 시스템이 자, y는 x 더하기 1이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을 넣었는데 2가 나왔어요. 그럼 2가 넣었는데 3이 나왔어요. 그러면 1 더하기 3 넣으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신호가 4 됐는데 기존의 거 더하니까 안 맞죠? 그럼 얘는 선형 시스템 아닙니다. 선형 같아 보이지만 선형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얘 때문에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 호모지니티 x를 넣어서 y가 됐는데 얘를 베타 배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기존의 y에다가 베타를 해도 성립하더라는. 자, 이게 선형성입니다. 두 개. 그 결국 뭐냐면 선형은 덧셈과 곱셈의 법칙이 성립하는 게 선형 시스템입니다. 자, 적분은 선형일까요? 아닐까요? 적분. 맞죠? 왜냐하면 적분하기 전하고 후에 덧셈 하나, 곱셈 하나 똑같죠? 자, 적분됩니다. 로그는 비선형이죠. 안 됩니다. 그게 성립 안 해서 안 됩니다. 익스포넨셜, 그것도 안 됩니다. 예. 자,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수의 체계를 할 때 이 법칙을 만족하느냐, 이제 고등수학으로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뽑아내는 성질은 곱셈과 덧셈입니다. 자, 그걸 잘 활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기존의 걸 활용할 수 있고, 라플라스 변화 역시 앞에서 몇 가지 보여줬죠. 스텝, 익스포넨셜, 사인 2의 제오메가 t 세 개만 알면 다 조합하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에 대한 것 몇 가지 성질만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자연계는 비선형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선형화라는 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선형식을 동작점에서 테일러 시리즈로 쭉 전개를 하죠. 그렇게 해서 고창은 제외하고 선형화된 영역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창 빼고 이제 여기 보면 자, gx0는 y0죠. 자, 그 다음에 1차 미분한 거는 기울기 m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x 빼기 x0. 자, 이렇게 하면 y 빼기 y0, x 빼기 x0 해서 기울기 m, 선형이 되죠. 그래서 x가 변할 때 y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선형화된 모델을 이용한다. 자, 이와 같이 y제곱 같은 경우 동작점이 있습니다. y0라는 동작점. 자, 여기서 선형화 미분하면 얘 기울기가 나오죠. 자, 기울기 m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형 모델하고. 자, 선형 영역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오차가 크게 발생하죠. 그래서 요 식이 만족하는 것은 요 동작 영역에서만 우리가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선형이 어려운 게 저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자, 펜들럼 시스템 같은 경우 자, 똑같습니다. 회전하는 속도 물체에 대해서 뉴턴의 제2법칙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자, 회전하는 물체는 원인이 뭐냐면 자, F는 M의 그 뉴턴의 법칙에서는 그래서 회전하는 물체는 토크입니다. 토크는 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반지름을 곱하면 토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렛대에서 반지름 R이고 여기에 힘을 가해주면 회전하는 힘이 생기죠. 이게 돌아가는. 그래서 힘 곱하기 R. 근데 힘을 이렇게 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나요? 자, 그래서 비슷하게 힘을 주면 얘의 수직 성분만 영향을 줍니다. 두 개 분해하면. 됐죠? 자, 그게 토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 물론 사인 세타를 곱해야 돼요. R이고. 그 다음에 질량에 해당되는 게 이너셔입니다. 회전하는 물체에 대한 모양에 대해서 무거운 물체가 돌아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모양이 원기둥 모양의 물체가 이제 서로 다르겠죠. 그걸 이너셔랍니다. 계산. 이너셔 곱하기 그 다음에 각 가속도죠. 각 가속도를 우리는 각도라면 세타 그 다음에 각 속도 오메가 그 다음에 각 가속도는 알파 이렇게 나갑니다. I 곱하기 알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추 운동을 보면 얘가 외부에 가해지는 힘이 뭐가 있기 때문에 얘가 왔다 갔다 하나요? 그렇죠. 중력입니다. 자, 중력은 mg죠. mg에다가 토크의 힘이니까 반지름 L 곱하기 수직된 힘만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중력 힘입니다. 중력 힘이 가해지고
자, 그 다음에 이너셔. 이너셔는 어떻게 되느냐? 얘 이렇게 실에 공울로 만들어진 그 이너셔는 질량 곱하기 L 제곱이 이너셔가 됩니다. 물론 이제 로봇팔처럼 이렇게 옹기둥 형태가 되면 얘가 달라집니다. 모양이 달라서. 자, 요 이너셔고, 그 다음에 각 가속도 알파. 자, 그러면 자, 얘가 토크의 이제 I 알파죠. 그러니까 알파는 각속도의 미분, 각속도의 미분 여기에 곱하기 ml 제곱은 mgl 사인 세타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선형식이죠. 이거를 세타 이꼴 제로에서 선형화 시키면 사인 제로, 미분에서 제로, 세타 빼기 제로 하면 고차는 없애고 사인 제로는 0, 코사인은 1. 그래서 사인 세타, 세타로 이렇게 가시고. 그러면 얘가 라플라스 변환해보면 S제곱 플러스 어떤 숫자 하나 나오죠. 그래서 중간에 세타 미분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해로 나오게 됩니다. 됐죠? 예. 만약에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다 멈추죠. 왜 멈추냐면 세타 미분, 즉 속도에 비례하는 멈추게 하는 댐핑을 여기서 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을 보고 2차 정도는 숫자만 딱 보고 얘는 어떤 운동을 하겠다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또는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얘는 어떤 운동을 하겠다 두 개가 이제 매칭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전달 함수입니다. 자, 이 뒷부분은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